깊은 산 그림자가 드리워진 강원도 정선의 어느 골짜기,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이었다. 푸른 기운이 감도는 약초 바구니를 맨 앳된 소녀, 아란이 이슬 맺힌 풀잎을 헤치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18 남짓되었을까, 산골 생활의 그 흘림뺨은 건강한 혈색을 띠었지만 크고 맑은 눈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그늘과 총기가 함께 서려 있었다. 약초를 다루느라 거칠어진 손끝이었지만 희귀한 풀 한 포기를 발견했을 때의 섬세한 움직임은 오랜 경험을 말해주었다. 아라는 고아였다. 어릴 적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마을에서 반쯤 외면받던 괴팍한 노파 밑에서 자랐다. 노파는 신통한 약초 지식을 지녔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따로 살았다. 아라는 그 노파에게서 약초와 민간요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자연을 깊이 읽어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노파는 아란이 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란에게 남은 것은 노파의 낡은 약초 일지와 근본 없는 지식이라는 세상의 편견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란의 신통한 약초 지식을 알면서도 쉬이 다가서지 못했다. 잔병치레를 할 때면 마지못해 아란을 찾았지만 돌아서선 어미도 없이 자라네. 그 괴팍한 노파 밑에서 뭘 배웠겠어라며 수군거렸다. 아란은 묵묵히 그 시선들을 견뎌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지만 한번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 깊은 정을 주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이는 아란의 스승 노파를 따랐던 점례 할머니뿐이었다. 점례는 아란을 친딸처럼 아끼며 험한 세상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 아란아, 또 이 새벽부터 산에 올랐느냐? 읍내 약방 영감 눈밖에 날 일만 골라 하는구나. 점례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아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할머니 이슬 맞은 약초가 효험이 더 좋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허 의원님 눈치 볼 거 뭐 있나요? 그분 처방보다 제 약초가 더 잘 들 때도 많은걸요. 아란의 대답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당돌함과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의 편견에 대한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다. 자신을 거두어준 스승의 지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자신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젊은 선비 윤서준이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로 학식은 높았으나 혼탁한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이곳 정선 산골에 조용히 응거하러 온 터였다. 그는 마을 어귀의 작은 초가에 머물며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소일했다. 아란과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까다로운 한양선비라는 평판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한편 관아 의원인 허진은 아란의 존재가 영 못마땅했다. 그는 한양에서 의수를 배웠다고는 하나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연주를 통해 이곳 관아 의원 자리를 얻은 인물이었다. 지역 최고의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컸기에 근본 없는 아란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여겼다. 허진은 40대 중후반의 마른 체구에 비단 도포를 차려입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오만한 태도는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아란의 의수를 민간요법이나 미신으로 치부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계집애가 약초 몇 뿌리 안다고 의원 행세라니 저런 것들에게 혹하는 무지렁이들이 문제야. 허진은 아란이 지나갈 때면 보란듯이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렸다. 아란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허 의원의 인정이 아니라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마을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원인 모를 열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는 정도였지만 이내 병세는 빠르게 번져나갔다. 환자들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다. 허진 의원은 나름대로 진맥을 하고 탕약을 처방했지만 병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환자는 늘어만 갔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허 의원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소. 아이를 업은 어머니의 애끓는 절규가 관아 약방 앞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허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일 뿐이었다. 내가 용하다는 약은 다 쓰고 있소이다. 하늘의 뜻인지 역병의 기운이 워낙 강한 탓이니 어찌하겠소.
정성을 더들여 약을 다려 먹이시오. 그의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달리 기댈 곳도 없었다. 공포는 안개처럼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아라는 남몰래 병의 경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환자들의 증상, 병이 시작된 집들의 위치, 그들이 마신 물과 음식까지 세세하게 관찰했다. 스승 노파가 남긴 낡은 약초일지를 밤새 뒤적이며 비슷한 병증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심스러운 확신에 도달했다. 이것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다. 특정 지역의 계곡물이나 여름 장마 뒤에 피어나는 어떤 독버섯의 포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컸다. 아라는 점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밤새 약초를 다렸다. 해독작용이 뛰어난 희귀한 약초와 열을 내리는 약초를 배합한 그녀만의 처방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라는 몰래 위중한 환자들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만든 약을 건넸다. 이 약을 조심스럽게 다려 드시게 하세요. 그리고 당분간 마을 동쪽 계곡물은 절대 마시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란의 말을 따랐다. 놀랍게도 아란의 약을 먹고 그녀의 지시를 따른 환자들 중 일부는 서서히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고열이 내리고 붉은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마을에 퍼져나갔다. 이 소식은 당연히 허진 의원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격노했다. 자신의 처방이 듣지 않는 와중에 감히 근본 없는 계집애의 약이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질투심과 위기감에 사로잡힌 허진은 본격적으로 아란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저 계집이 쓰는 약은 검증되지 않은 독초일지도 모른다. 저 아이의 스승이라는 노파도 예전에 역병 때 사람 여럿 잡은 무당 같은 자였지. 허진은 관할을 찾아가 아란이 위험한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렸다. 아란의 집 앞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내년이 감히 의원의 영역을 침범해 당장 그 수상한 약 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관아에 끌고 가 주리를 틀게 할 것이다. 아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람들의 고통이 먼저 보였다. 제 약이 수상하다면 어찌하여 의원님의 약으로 낫지 않던 이들이 차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저는 다만 아픈 이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아란의 당찬 반박에 허진은 더욱 분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아란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마을 어귀에 응거하던 선비 윤서준은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역시 아란의 의술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는 허진처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찰했다. 그는 아란이 밤새 환자를 돌보는 모습, 약초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 그리고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진지한 눈빛을 보았다. 또한 아란의 약으로 차도를 보이는 환자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윤서준은 아란에게서 평범한 상골 소녀 이상의 비범함을 느꼈다. 그녀의 지식은 체계적인 교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지만 날카로운 관찰력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용적인 지혜였다. 그는 아란이 허진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윤서준은 아란의 작은 초가집을 찾아갔다. 아란은 뜻밖의 방문객의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윤서준의 차분하고 진실된 눈빛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낭자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 윤서준은 자신이 몰래 기록해둔 환자들의 증상 변화와 아란의 처방에 대한 소견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오래된 의서 몇 권을 내밀었다. 이 책들이 낭자의 지식에 혹 도움이 될지 모르겠소. 허 의원의 방해가 심상치 않으니 낭자의 의술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아라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윤서준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술을 편견 없이 바라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서를 받아들었다. 그날 이후 아란과 윤서준은 종종 만나 의술에 대해 토론하고 지식을 나누었다. 윤서준은 아란에게 글을 가르쳐주기도 했고 아란은 윤서준에게 자신이 아는 약초의 효능과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둘 사이에는 신분을 뛰어넘는 지적인 교감과 인간적인 신뢰가 쌓여갔다. 아란은 윤서준의 도움과 점례 할머니의 격려 속에서 더욱 용기를 내어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러던 중 마을 훈장의 하나뿐인 손자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열병이 폐로 번져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허진 의원은 이미 손을 뗀 상황이었다. 훈장은 마지막 희망으로 아란을 불렀다. 아란은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아이를 간호했다. 스승에게 배운 비방과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약초를 다리고 몸을 닦아주었다. 마침내 기적처럼 아이는 고비를 넘기고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란의 의술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증명한 것이다. 아란을 비난하던 목소리는 잦아들고 그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허진 의원의 질투심을 극단으로 몰고 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꼈다. 어떻게든 아란을 짓밟고 다시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했다. 허진은 더욱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아란이 사용하는 약초 중 하나가 사실은 극약이며 아란이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관아에 다시 고발했다. 또한 아란이 밤중에 몰래 수상한 의식을 치른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렸다. 아란은 다시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그녀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모함이었다. 관아에서는 허진의 고발을 무시할 수 없었다. 현감은 아란을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아란은 두려웠지만 자신의 결백과 의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다. 윤서준은 아란을 위해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모으고 아란의 치료 기록을 정리하여 현감에게 제출할 준비를 했다. 관아마당에서 신문이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아란에게 쏟아졌다. 허진은 의기양양하게 아란의 죄목을 늘어놓았다. 아란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치료 과정과 약초의 효능에 대해 설명했다. 제가 사용한 약초는 독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독성을 다스려 약으로 쓰는 법을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이는 의서에도 기록된 바 있으며 결코 사람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허진은 궤변이라며 몰아붙였다. 그때 윤서준이 나서서 아란의 치료 기록과 의서의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아란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아란의 결백을 증언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현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허진의 주장과 아란의 증거,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때 관아 문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시작된 괴질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앙의 시작이었다. 열병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인 병이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며 순식간에 탈진했고 이미 몇몇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이번에는 장티푸스나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인 듯했다. 허진 의원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의술로는 이런 급성 전염병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고 마을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현감의 시선이 아란에게 향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란이라 하였느냐? 현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 괴질을 막을 방도가 있겠느냐? 만약 네 힘으로 이 재앙을 막는다면 너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겨줄 것이다. 허나 실패한다면 네 목숨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모든 시선이 아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어깨에 마을 전체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다. 아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스승의 가르침, 자신이 겪던 편견과 서름, 그리고 살려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병의 근원이 오염된 공동우물임을 직감했다. 당장 마을 중앙 우물을 폐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란의 단호한 지시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따르기 시작했다. 허진은 여전히 아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다. 우물을 막는다고 괴질이 멈출 것 같으냐? 무지한 소리. 하지만 아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윤서준과 점내 할머니,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몇몇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밤낮 없이 약초를 구하고 다녔다.
지사작용과 해독 효과가 있는 약초, 그리고 탈수를 막기 위한 곡물 미음 등을 대량으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공급했다. 가장 위중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란이 직접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 곁을 지켰다. 직접 약초를 먹어 안전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잠시도 쉬지 않고 환자들의 상태를 살폈다. 며칠 밤낮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사투가 이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해쑥해졌고 몸은 지쳐갔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서준은 그런 아란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도왔다. 그는 아란의 의술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그녀의 숭고한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밤을 새워 아란의 진단과 처방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술 기록이 아니라 편견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 기록이었다. 닷새가 지났을까, 기적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로 쓰러지는 환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기존 환자들의 상태도 호전되기 시작했다. 아란의 진단이 옳았던 것이다. 오염된 우물을 폐쇄하고 위생적인 물 관리와 함께 아란의 약초 처방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란에게 몰려와 감사를 표했다. 아란 아가씨,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소. 우리가 어리석어 아가씨를 오해했소. 용서하시오. 아란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감사 인사에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속에서도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허지는 참담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권위는 산산조각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밤중에 아무도 몰래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괴질이 완전히 물러간 후 현감은 약속대로 아란에 대한 모든 혐의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그리고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며 관아의 지원 아래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아란은 더 이상 근본 없는 약초꾼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과 용기로 편견을 극복하고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존경받는 의원이 되었다. 그녀는 스승이 남긴 작은 초가집에 정식으로 약방을 열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윤서준은 한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정선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란의 의술과